TV의 양경태입니다. 오늘은 2월 5일입니다. 이 북한이 말이죠. 지금 전쟁 우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쟁하겠다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아주 중대한 북한이 어떠한 지금 결심을 하고 있을까? 소위 북한은 전쟁을 결심했을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빅터 차라고 잘 아시죠? 지금 여기에 제목에는 안 올려놨는데 북한은 전쟁을 결심했는가라는 제하의 실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그 중요 관심사가 북한이 지금 전쟁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맨날 미사일 뻥뻥 터뜨리고 하고 있는데 어떤가?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한미일 이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지금 국가 안보를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대통령께 참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성견지명이라고 있듯이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대통령이 일본과 기시다와 같이 이렇게 설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기울여서 그 정말 어떡하면은 죽창가 불러대고 해가지고 일본을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바로 설린 국가를 갖다가 다시 옛날처럼 더 가깝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함께 한미일 3국의 가장 중요한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안심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정세를 이 빅터 차라는 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있죠. CSIS. 한국 석자로 있는 분입니다. 교수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미국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자, 이 빅터 차에 북한은 전쟁을 결심했는가? 이런 제하의 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외교를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는 추측이 많이 나왔다. 나는 2024년 북한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지만은 5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이런 평가를 믿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첫째, 전면전까지 가지 않고도 김정은이 할 만한 도발의 단계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공통적 견해를 담은 국가정보판단서가 최근 기밀 해제됐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북한 정권이 다양한 호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양한 호전적인 전쟁과 준하는 그런 일들, 못된 일들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국경지대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재래식 도발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쟁의 제1성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급속한 확전을 막으려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둘째, 김정은이가 빠른 속도로 무기를 시험하고 개발하고 있지만 한미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그가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무기들이 한미의 보복을 억제할 수 있다고는 아직 완전히 그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미일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무기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김정은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헛방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셋째,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한미일 핵 확장 그룹을 억제 그룹을 만든 바로 이 회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에 더 빠르고 더 다양해진 한미일 군사훈련이 보여준 역량 또 군사적 대비태세는 바로 김정은이가 동맹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는 오판이라든가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아주 충분한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핵확장 억제 그룹 이 거대한 소위 나토가 부러워하는 바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것 우리는 대통령의 업적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평양의 레토릭에서 상응하는 현장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군의 기획자들은 전쟁 목적이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이 그걸 못 볼 리가 없죠. 미국이나 동맹국은 다 그걸 다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이동이라든가 핵전쟁을 수행할 정도 준비가 있다든가 뭐 재래식 전쟁이나 뭐 핵전쟁 어떤 거냐 이런 거 움직임이 다 나오는데 다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에. 바로 이것이 이 빅터 차가 얘기하는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도록 수백만 발의 탄약을 판매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엔 탄약이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는 쪽쪽 팔아요. 러시아에다가. 돈도 들어오고 같이 기술도 제휴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북한한테 팔 게 없잖아요. 북한이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러시아에서 탄약을 팔아가지고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용할 탄약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려고 달려들었으면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도록 수백만 발 그런 탄약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하지도 않았고 판매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김정은이가 잘 압니다. 다섯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는 김 위원장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Fight or die 이런 거. 전쟁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은 현재 그렇게 코너에 몰려 있지 않을 뿐더러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직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실패하고 그에 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 봉쇄로 김정은은 고립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이득이 되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중국과의 풍부한 무역으로 봉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바로 뜻이냐라고 그럼 질문을 한다면 절대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4년 미국과 한국에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난 두 번의 미국 행정부에 걸쳐서 북한의 도발은 추세적으로 증가해왔고 최근에 CSIS 한국 석자 보고서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북한의 호전적 행위는 총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도발이 증가한 것은 무기 개발과 세밀한 보안을 위한 시험의 가속화 때문에도 있지만은 완성된 무기의 작전 연습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주요 선거,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 있는 해에 항상 군사 도발을 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9개월인가 지나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 항상 군사 도발을 고조시키는 그런 아주 악습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더욱 그랬고 김정일 집권하에 북한은 지금 미국 선거 기간에도 평균 4회 도발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시대에 이것이 3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외교적 상황도 북한의 호전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외교 채널을 열려고 20여 차례나 진심 어린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잘못이 아닙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장 주장도 있지만 이거는 워싱턴의 정책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전략일 수도 있지만 김정은은 타협안에 만족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아서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자면 그것이 올바른 전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김정은이 타협안에는 만족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족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미국의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려는 수정주의적 목표를 갖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반적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에 속지를 않겠다는 그것이 미국의 의지입니다. 미국이 그 핵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 협의체 구축 등에 기울인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 김정은의 못된 그거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단단하게 묻고 가야 됩니다. 한국에 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평온한 해가 될 것이라는 환상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7년과 우리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속편 그걸로서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의 의지를 모두 시험할 것이고 다가오는 양국 선거에서 자신이 느껴지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이 빅터 차의 북한에 대한 그 관찰이었습니다. 과학적인 관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거 때 도발이라든가 또는 아주 유형 무형의 이 첩자들의 그 행동 준동을 우리는 예의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간첩이 풀려나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얼마 전에 그 이재명이가 우리 북한이라고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 폄훼하지 마라. 이런 개소리를 한 자가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래도 선거에서 200석을 대한민국의 정당인 국민의힘에 주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총선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